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솔직하게 요거만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공부의 98%는 뭐뭐 탓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학생이 재능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공부하고 학습을 나눴을 때 평생 공부로 치면 재능 탓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집당을 하더라도 재능 있는 사람이 더 잘하거든요. 노력을 하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잘하는 사람이 다 모여요. 국가대표를 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니까 더 재능 있는 사람, 재능충 못 이기죠.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 못 이기죠. 공부는. 근데 학습은 다릅니다. 학습은 그냥 시험 물고 예습 복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서울대 턱걸이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재능이 상관없다고 봐요. 재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학습은 재능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평생 공부는 재능 문제입니다. 똑같이 학습해서 의사는 누구나 되는데 의사 된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재능이 있어서 열심히 한 사람,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은 확실히 아니고 자신의 노력 아닙니다. 이것도 노랗게 샛노랗게 노력하는데 공부가 노력을 얘가 어느 정도 노력했거든요.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를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데 돈은 아닙니다. 이제 인터넷 시대에 책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책 살 돈만 있으면 이건 아닐 거고, 선생도 뭐 인강 선생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것도 아닐 거고, 운은 조금 뭐 작용해서 이 공부 말고 여기 1%는 운이라고 치겠습니다. 1%는 운이고, 그러면 1%는 뭐냐? 1%는 노력이라고 치겠습니다. 왜? 99점하고 100점은 99하고 100은 완전히 다릅니다. 99에서 100은 한 고비를 넘겼다는 거니까 100이 돼야 다음 단계로 또 진전을 하니까. 그래서 1%는 노력, 1%는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거 정말 개인적입니다. 욕먹을 수도 있지만 솔직 고백하면 공부는 부모 탓입니다. 자, 왜 부모 탓이냐? 이 부모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저는 백지설을 근간으로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애 성격이나 멘탈을, 공부에 대한 성격이나 멘탈을 조성을 해요. 멘탈 정신으로. 그 다음에 책 읽는 독서도, 그 다음에 얘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러니까 상담하고 그러고 보면 부모님 아빠 엄마 딱 만나면 아빠 만나고 엄마 만나고 그 딱 보면 애 딱 보면 이 아빠 엄마가 뭐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딱 보면 애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한계가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애가 공부를 하다가도 내가 느닷없이 아빠 엄마한테 커트당해서 잘릴 수도 있겠구나, 이것도 다 알게 됩니다. 오랫동안 해보니까 저절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탈도 독서도 아니면 사회를 보는 시각도,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선생한테 돈 있는 것도 부모죠. 자식이니까요. 돈도 부모가 되죠. 선생님도 그 아이들이 선택하지만 부모가 데려가죠. 돈 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나 환경도 부모가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완전히 부모 탓이에요. 자, 솔직히 고백하면 공부는 98%가 부모 탓이에요. 그런데 참 답답한 건 또 이것도 있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98%하고 100%는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이렇게 100%를 해야 합격했다, 떨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학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가 틀렸어요. 계산 과정이 하나가 99%예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맞아요? 여기도 틀리죠? 그러면 아이들은 몇 프로만, 부모가 98%를 해준다면 몇 프로, 2%만 올리면 되는데 이 2%가 정말 힘듭니다. 이게 진짜 사력에 하는 노력을 쥐어짜야지 이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98%는 부모 탓이란. 그러니까 공부를 누가 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해야 돼. 먼저 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공부법 공부도 하고 무모로서 퍼펙트예요. 퍼펙트예요. 그런데 살아온 환경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부모가 수준이 높아요. 애들 눈높이. 육아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게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많이 안다고 잘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잘 가르칠 개연성은 있지만 그런 것처럼 부모가 굉장히 훌륭해요. 엄청나게. 그래서 퍼펙트하게 하는데 애가 숨막혀요. 애가 질식하게 해요. 퍼펙트하게 돈도 대주고 다 해요. 근데 애 멘탈 관리가 안 됐어요. 퍼펙트하게 다 했는데 부모님들이 사회에 대해서 좀 냉소적이면 그렇게 냉소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돈도 많고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다 해줘요. 그러니까 할 필요성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리딩해서 키워가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어디까지 결정돼요? 제 생각에 이제 초5 정도에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5까지 부모가 키우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멘토가 되는 선생님들아, 멘토가 되는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부모가 어떻게 조성해 줬냐의 문제죠. 자, 그러니까 결국 솔직히 고백하면 이 초5까지 아이는 부모가 이끄는 대로, 손잡은 대로 가고 사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처럼. 그래서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공부를 왜 못해?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 보고 화날 때가 왜 화나냐면 자기 닮아서. 자, 솔직히 고백하면 공부의 거의 모든 것은 부모 탓입니다. 그렇다고 학생들, 이걸 보는 학생들 뭐 부모 탓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머지 2%를 넘어야 왜 나는 안 돼. 98%를 부모가 다 제공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 2%를 넘어가면 이 98% 부모가 제공한 거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성과를 보니까 이거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맞죠. 그러니까 잘하면 학생 탓, 그죠? 못하면 뭐라고요? 부모 탓. 선생 탓. 이게 되는데 이 선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손을 못 대는 뭐 그렇게 굳어서 오는 부모 탓 아이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과 부모가 서로 탓하냐? 서로 공유를 해야죠. 이 2%를 넘기는 건 선생 탓입니다. 근데 98%에서 애초에 2%를 넘길 수 없게 만들어져서 온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쉽다는 거. 그래서 뭐라고요? 부모가 되는 공부. 저도 좀 서툴러요. 부모가 되는 공부. 아이들을 공부법을 위한 공부. 왜? 본인 때하고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양이 달라지고 이걸 캐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녀를 가르치는 공부, 자녀를 키우는 방법, 자녀랑 행복하게 대화하고 사고하는 방법. 저도 낯설어요, 물론. 근데 이 공부 말고 학습의 결과치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제 학습의 결과치까지도 부모 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붕어빵이라고. 그러니까 붕어빵 틀에다가 찍어가지고 붕어가 나왔는데 이 붕어가 못생겼다고 하면 안 되죠. 틀대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부모 탓이라. 욕먹을 각오하고 찍었는데요. 찍은 의도가 그래요. 부모님들이 학습법, 공부법 먼저 시간을 내서라도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고쳐 아이의 어떤 학습법을 개선하는데도 1년, 2년을 잡고 천천히 차근차근. 왜? 초5까지, 이전까지 이게 문제가 있다 발생하면 그 전에 누적된 잘못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려면 그 이상의 시간이 투자돼야 된다는 거를 각오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성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그래서 아이들 교육보다 학부모 교육이나 선생님 교육을 제가 더 많이 하고 더 좋아하고 더 보람되게 느끼고 그랬는데 솔직 고백하면 학습의 98%는 부모 탓입니다.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동아세요.